이제 저하고는 저 평생학습센터 지문 코칭이라고요. 거기 이제 동기생이신데 또 일로 같이 오셨어요. 아마 오랫동안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문 코칭이 뭐냐면요. 이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주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다 보고서 뭐 이놈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거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쓰는 툴이 다르지 도구가 다르지 뭐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뭐 다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범인을 잡긴 잡는데 어쨌든 이 지문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성향을 가지고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코칭해 주는 건데 우리 주역으로 따지면 선천이죠. 선천. 후천이 아니고 선천. 예. 이거 지문이라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정해져서 나와서 그 이후에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가 이렇다. 체용으로 관계를 얘기할 적에 체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게 맞을 것이다. 뭐 이 정도를 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역하고 쓰는 용어나 말하는 기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다. 예, 그런 얘기가 주역의 한 절반 정도, 주역의 한 반 정도 거기서 커버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후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문 선천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보면 저 관상이 있잖아요. 관상을 보면은 뭐는 어떻고 설명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은 그게 선천적인 거란 말이에요. 선천적인 건데 마지막에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봐야 될 게 예, 심상이거든요. 요건 후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그게 다르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요게 후천입니다. 요게 후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상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심상, 마음 잘 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요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자의 점자. 그 점자는 예. 점점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를 두 개 겹쳐 놓으면 우리가 왜 점점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글자입니다. 그 글자. 점괘는 예. 점괘는 뭐냐? 예. 나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점점 한 걸음 점점 어느 날 갑자기 예, 없던 게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도 점점 예, 두고두고 하다가 한참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 그래도 내가 꽤 많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요. 주역 공부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 하고서 뭐를 알았다. 이틀 하고 뭐를 알았다. 내가 한 3년 했는데 이제 도사가 됐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점점 놓치지 않고 점점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꽤 멀리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게 점점입니다. 점점. 이렇게 점점 나아가면 무조건 가기만 하니까 이 간다는 거에 더 이제 방점입니다. 간다는 거는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예. 아마 지구상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예. 가기는 앞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바가 있다. 반드시. 뭐 예를 들면 남한테 선덕을 베푼다.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가 돌아오는 게 있다. 그런 얘기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예, 돌아갈 귀자로 받았습니다. 돌아갈 귀자로. 돌아갈 귀자로 받았는데
이게 또 한번 슬쩍 뒤집힙니다. 그 다음에 고로 수지 귀매하고. 그래서 이 매자는 누이 매자입니다. 누이 매자. 자매할제 매자입니다. 자매할제. 여동생 매자. 여동생이 돌아가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여기서 이 귀자는, 예. 여기서 이 자는 시집갈 귀자입니다. 시집갈 귀자. 아까 여기서 요 귀자는 돌아갈 귀자입니다. 같은 글자예요. 요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요건 시집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뜻이 변해버렸어요. 예, 받아가지고. 고로 수지 귀매하고. 여기서는 점자는 진연이 진표로 속이라. 점점 한다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니, 이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여기서 필이 들어간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돌아가는 바가 있다. 반드시 돌아가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귀매로 받았다. 여기서 이 귀매가, 예, 귀매가 시집 간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집 가는 거지만 자기 살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자기 살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점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니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점괘 다음에 귀매께로서 받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점자는 진연이 진필이 속이라. 고로 수지 귀매하고. 예, 이 점자는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한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우리가 저거 하죠. 뭐 한자 읽어 땄다. 그런다고 한자 모든 걸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대표 뜻밖에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해석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이거 어느 걸 갖다 맞춰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한 권 통째로 읽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 해석을 익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이 말이 됩니다, 문장이. 예, 이 점자는 점점하다, 차츰차츰하다, 번지다, 천천히 나아가다, 스미다, 흐르다, 잘하다, 적시다, 졌다, 험하다, 차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답니다. 다양한 뜻이 있다는데 보니까 지금 이 앞에 몇 개는 다 그래도 이렇게 유추해 갈 수 있는 뜻이에요. 점점, 차츰차츰 번지고, 차츰차츰 천천히 가고, 그죠?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점점 하다 보니까 적시게 되고, 적시다 보니까 이런 뜻도 있게 되고, 예.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험하게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차례는 좀 뜬금없긴 해요. 차례는 좀 뜬금없긴 한데, 예. 예? 차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차례. 예. 점점이라는 단어, 점점. 우리가 점점이라는 말은 쓰잖아요. 그지? 평소에. 예. 저점자입니다. 조금씩 더하거나 덜 하여지는 모양. 점점, 차차, 초초. 찾다 보니까 이상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예,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점은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것은 어떤 목표 혹은 돌아갈 곳을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간다는 거는 결국은 뭔가를 보이니까 그로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대로 무조건 막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타향에서 오래 돌아다닌 사람은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 할 것이고 여자아이가 점점 자라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돌아갈 곳을 도통경지라고 말해도 된다. 지금 우리가 돌아갈 곳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역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거다. 그곳이 돌아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주역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큰 우주의 대법에 귀일하려는 일일 것입니다. 점괘의 단사를 살펴보면 점괘
단사요. 점점 나아가는 것이니 점지지냐니 여자의 시집감이 길하다. 여기 길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귀는 시집갈 귀입니다. 돌아갈 귀가 아니고, 예. 여자가 시집을 가면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집가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예. 사전을 찾아보시면 단어 가운데 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기. 이 말이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요런 뜻의 말입니다. 네이버 사전 찾아보세요. 저도 거기서 찾아보고 찾은 거니까 있어요. 예. 이 다음에 받은, 예, 귀매. 그래서 이제 요 귀가 이제 누이가 시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받은 귀매는 누이가 시집을 감, 그런 뜻입니다. 제을 귀매니 그렇습니다. 제을 귀매는 뭐냐면 황제인 을의 누이 동생 귀매가 시집을 가니,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역사를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점점 모르는 새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깊은 겨울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듯 모든 일의 시작은 이미 보여지기 이전에 점점 해온 겁니다. 애가 태어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10달 동안 남들이 모르는 새에 자라고 있었다가 어느 날 툭 눈에 보인 거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동양의 나이를, 예, 수태된 뱃속의 나이도 칩니다.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곤께 문헌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점점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남음이 있고, 예, 적선지가 필요여 경하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의 남음이 있다. 오타네요. 예, 적불선지가는 필요여 앙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선, 불선은 형이하학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여경과 여왕은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나옴이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데 저놈은 도둑놈은 왜 망하지도 않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형이상과 형이하를 같이 아울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도둑질 해쳐먹고 잘만 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놈 언젠가 죄받아, 이런 소리죠. 당장에 이익에 급급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예, 이것은 공자님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요만큼 있는데 책에 있으니까 제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역 공부를 닷새 하고 열흘 하고 뭔가 말할 수 있으면 고맙겠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점점 한다면 반드시 공자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기 속이자 필대라. 그 돌아갈 바를 얻은 자, 예, 그 돌아갈 바를 얻은 자, 얻은 자는 반드시 커짐이 있다. 듣기 속이자 필대라. 커지는 게 뭐죠? 주머니에 돈 많으면 부자고, 그죠? 들판에 곡식이 잘 되면 풍년 드는 거고. 그래서 고로 수지풍하고, 풍성하다 하는 뜻의 풍께로 받았다. 풍년 들다, 풍성하다 하는 뜻의 풍께로 그 다음을 이어서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 돌아갈 바를 얻은 자는 반드시 커진다. 그러므로 귀매 깨다음에 풍께로서 이어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예, 큰일인지 어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 공자님의 공부를 배워서, 주역을 뭐 열심히 배워서, 아니면 사설을 열심히 배워서 공자님의 법을 따라가는 걸 돌아가는 거라고 친다면 결국 그게 가장 큰 걸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이 결혼하는 것도 돌아가는 거고, 그죠? 신랑 얻으면 그 다음에 아이 생기고 가족 생기고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비지주역입니다. 한상주 씨가 말하였다. 한상주 씨와 앞에서 말하기를 남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것이나 그곳이나. 예, 그렇게요. 그래서 대육계로 받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 돌아갈 바를 얻은 자는 반드시 크다고 하니 대유와 또 동이는 그 처에 있는 돌을 얻은 것이다. 또 귀매께는 지극히 큰 도인 것이다.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 번 읽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 밑에 다시 써놨습니다. 한상주 씨의 말입니다. 일이란 협력을 해야 크게 얻는다고 한 것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 요즘 협동조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둘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정도의 관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해서 되냐? 같이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계에서 돌아가는 자 크게 얻음이 있어 풍성해지다고 말한 것은 그 얻는 일을 극진히 매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 하려면 혼자 해도 돼요. 빨리 가려면.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면 꼭 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건 좀 힘들어요.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겨서.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많다 보면은 그저 앞에서 뛰는 사람은 뛰고 뒤에서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잘해야죠 또. 쌍호 씨가 말하였다. 예. 역시 귀자를 빌린 것은 대체로 품께로 이름에 말미암지 않고 귀매의 뜻을 취한 것이리라. 저도 글자 그대로 눌러서 써놓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글은 돌아간다는 것은 풍성한 결과를 말하였다기보다는 귀매의 뜻,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큰 일이라는 뜻을 말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크다 그러는 게 재물을 크게 얻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가 크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풍년이 들어서 커졌어요. 그렇다고 뭐 계속 언제까지 커지기만 하진 않죠. 주역의 논리가. 예. 풍자는 대안이. 예. 풍년이 풍부하다, 풍성하다는 것은 크다, 많다는 것이니 궁대자 필실기거라. 큰 것이 궁극에 이르면 반드시 자기의 그 처소를 잃을 것이다. 가진 사람이 오만방자해지면 쪽박 찬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죠. 쪽박 찬다. 고로수지 여하고. 예, 여기서 이 여는 뭐 요새 여행하다 할 때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인데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고생은 안 했죠. 잘 갔다 오셨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여는, 예, 거지 새끼 얘기하는 겁니다. 떠돌이, 집도 절도 없고 의지가지 없고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새처럼 뭐 예. 해외 여행 가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궁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거처할 곳, 이거 집거 살 것자입니다. 자기가 거처할 곳을 잃는다. 반드시 잃는다.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풍성하고 많이 가진 자가 그걸 올바르게 쓰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도가 넘다 보면은, 예, 지나친단 말이에요. 지나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친 짓을 하면 반드시 직거를 잃는다. 잃고 나면 그 다음에 떠돌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떠돌이 된다. 풍이라는 것은 큰 것이니 큰 것이 궁극에 이르면 반드시 그 거처를 잃는다. 그러므로 풍께 다음에 역계로 서서 이어받고, 여기서 반드시란 말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글 중에는 없는데
이게 반전이 될 적에는 그 상황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거기까지 가는 거야 무슨 문제 있어요. 돈 열심히 벌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그러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성하다는 거는 품께는 크다는 뜻이다. 크기만을 쫓은 자 반드시 그 집을 이루리라. 그래서 떠돌이라는 역계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둠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그것을 잃는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해 봐도 될 테고 며칠 전에 이거 쓰는 날 피자체인 회장님 얘기가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입니다. 무슨 피자체인 회장님 요새 아주 곤란에 처해 있죠. 그 사태를 봐도 될 테고 결국은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누가 기어 오른다고 누르다가 잘못된 거죠. 보니까 그렇던데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고 만다. 하던 일을 잃었으니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동같이 서가숙. 그 회장님이 회장 자리 내려놓고 조사받으러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쓰는 날. 이거 쓰는 날.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 쓰다가 텔레비전에 쳐다보면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있어요. 이거 쓰는 날. 그 무슨 피자에 뭐 MJ 피자인가 뭐 무슨 피자인가 며칠 전이에요. 그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무력을 따르지 않고 학문에 정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배경은 논외로 칩시다. 우리 책에는 장여헌 선생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전에 자연영당과 관련해서 화사학파의 종주 화서 이항로 선생 관련 논문집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다 못 읽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도통경제에 이르렀다. 일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올라있다. 도통경제 별 얘기 아니죠. 일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내놓을 만한 정도의 수준에 오른 사람, 그걸 도통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서 이항로 관련해서는 제천의병하고도 관계가 많은 사람이니까 별도로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논문집은 도서관 별도 국회 인증된 PC가 2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열면은 나옵니다. 공짜로 나오고 출력하는 거는 페이지당 50원인가 주면은 프린터로 쫙 빼줘요. 한 권 빼는데 한 2만 몇천 원 정도 듭니다. 장여헌 선생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서출입니다. 그러니까 적실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많이 했어. 그리고 결국은 벼슬은 못했습니다. 벼슬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글이 높아서 이 사람한테 배운 제자들이 정계에 포진을 했어요. 정계에 포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높이 뜨게 된 거죠. 사실 화서 이항로도 지금 그 전체적인 배경은 지금 이 장여헌 선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양반이 제자를 무진장 많이 길러서 전국에 제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화사학파라는 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구한말이 아니죠. 일제시대에 무슨 운동했던 사람들 보면 화사학파 이름 한 건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면 수천 명이 되나서.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여헌설의 내용을 잠깐 옮깁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장여헌의 이 호가 여헌인데 요자가 아까 그 나그네리 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리 여자를. 나는 이미 이러한 말로 거절하고 인하여 헌호를 갖지 않은 지가 지금 40년이 되었다. 그런데 비로소 여헌이라고 호를 하였으니 내 스스로 생각하건대 이 호를 나에게 스스로 가함은 참남함이 되지 않고 또 글자에 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방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름을 다는 게 너무 시건방진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허는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쓰고 있는 이 집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정한 곳이 없다. 어찌하여 여라고 하였는가? 나는 항상 나그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니 나그네라 남의 손님이 됨을 이른다. 내가 주역을 보니 역궤는 이가 위에 있고 간이 아래에 있는 바.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위에 있고 간이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 아래는 간은 산이 되고 이는 화가 됩니다. 산에 난 불입니다. 산불입니다. 산불. 산은 멈추어 옮기지 않고 이인 불은 가고 머물지 않아 떠나가고 머물지 않는 모습이 된다. 왜 봄불에 잘못하면은 보이지도 않고 솔솔솔 도망가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에서 왜 논두렁 태우다가 동네 닭가 실고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괴의 이름을 여라고 한 것이니 만약 일정한 거처가 있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어찌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벼슬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장희원 선생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왔다가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을 이곳에 여행 온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딱 맞는 노래가 한 곡 있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눈을 슬쩍 감으시고 들으셔도 좋고요. 크게 뜨고 보셔도 되고요. 다 아는 시입니다. 다 아는 시. 소금 눈 내가 가서